아프냐? 나도 아프다.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처한 이 자식. 네, 명절 증후군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가 않네요. 나흘 동안 이어진 설 연휴 끝나고 이거 온몸이 쑤시는 것 같다, 스트레스 더 받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자,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분당 차병원 가정의학과의 허양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제 잠 좀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 일부러 좀 일찍 일어나서 낮에 활동을 좀 많이 했더니 저는 잠은 좀 일찍 잤는데 이게 사실 저도 항상 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아침에 힘들고 해서 네. 어제는 사실 일부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는 노력을 좀 안 했더니 네.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네, 예. 맞아요. 요즘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절 연휴가 끝나면 잠도 잘 못 자겠고 좀 몸도 더 찌뿌둥한 것 같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증상입니까? 이게 연휴가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일단 늦게 이제 좀 쉬겠다고 더 늦게 일어나고 또 낮에 활동이 좀 줄고 또 밤에 좀 늦게 자고 하다 보면 생체 리듬이 깨져도 생기기도 하고요. 예. 사실 또 명절 증후군이 사실 모셔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가족들과 만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명절 이후에 생기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네. 보통 명절 지나고 나서 이 명절 네. 증후군 때문에 병원 찾는 분들도 계신가요? 사실 내가 명절 증후군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병원을 오시진 않지만 연휴 이런 이후에 여러 가지 가족관계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아니면 생활 리듬 깨진 것 아니면 음식을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해서 뭐 불면이나 우울 아니면 신체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 뭐 어지럽다 뭐 다양한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명절 이후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특히나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명절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명절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 증상으로는 뭐 허리나 목이 아픈 이런 근골격계 질환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체한 것 같고 미식거리는 이런 증상도 소화기계 증상도 있고요. 예.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잠이 안 온다 같은 이런 정신적인 증상도 있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무력감이 느껴지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 진단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요? 네, 밤에 좀 잠을 못 잔다. 자도 개운하지가 않거나 뭐 예민하고 사소한데 짜증이 나고 기분이 자꾸 가라앉는다. 속이 도부룩하다, 숨차다. 뭐 그다음에 숨찬 기운이 올라온다. 이런 증상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화가 나서 얼굴이 막 화끈거리는 것, 두근거리는 것, 아니면 네. 만사가 귀찮은 것, 아니면 어깨나 허리, 손목 되게 근골격계 증상이 있는 것, 아니면 명치 끝이 뭐가 확 차오른 것 같거나 예.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증상 중에서 한 5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나는 명절 이후에 생긴 명절 증후군이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증상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이럴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조언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아프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명절에 식사도 여러 번 차려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손목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 이제 중년 여자분들이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의 70% 이상의 환자들은 40에서 60대 환자, 특히나 여자 환자가 남성의 3배 정도가 돼요. 이유가 여자분들은 남성보다 기본적으로 관절 주위에, 그러니까 손목 관절 주위에 연골이나 인대, 힘줄 같은 것이 굉장히 원래도 약하고 또 폐경이 되는 시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보호해주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더 역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많이 써도 손목이 쉽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주부분들이 이런
명절 기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다 보면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증상으로는 이제 저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통증이 있으면서 오른쪽 엄지 쪽 부분에 근육이 약화되거나 쥐는 힘이 떨어지는 것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저리거나 손목에 자꾸 통증이 생긴다면 사실 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것 아니면 또 손목 주변에 따뜻하게 옴찜질을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손목 주변에 온찜질을 하는 게 도움이 네.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귀경길에 운전 오래 하신 분들. 네. 허리 아픈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운전을 오래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가사 노동을 하실 때에도 나쁜 자세를 취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예. 이 명절 이후에 근골격계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원래 목이나 허리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최대 3배에서 5배까지도 더 하중을 더 줄 수가 있고 또 목이 좀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일 경우에는 목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이후에 바른 자세로 운전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시면 이런 허리나 목의 통증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을 하실 때도 바른 자세, 그러니까 즉 의자에 깊숙이 앉는 것, 또 허리 받침도 한 110도 정도로 좀 세우시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예. 목도 가급적 집어넣고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중간에 1시간 정도 운전하면 10분 이상 스트레칭 중간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스트레칭하는 것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명절 지금 지나고 나서 통증이 생기셨다면 통증 완화를 위해서 이제 따뜻한 찜질이나 뭐 스트레칭 같은 걸 충분히 하시고요.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네.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비행기 타야지만 생기는 그런 증상입니까? 아니요, 꼭 비행기만은 아니고요.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하지에 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혈전이 생기는 증후군을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예. 혈류가 잘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폐가 고이면서 혈전, 피떡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코노미 클래스 움직일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생기는 거죠. 사실 장기간 운전을 하실 때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뭐 버스 같은 것도 오랫동안 한 자세로 타고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고 혈액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한테 더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단순히 다리에 혈전만 생겨서 그분의 혈류가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거나 피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더 진행이 되면 그 피떡지, 그러니까 혈전이 뇌나 그다음에 폐 같은 데 있는 혈관으로 날아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더 문제, 중풍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호흡곤란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실제 폐 혈관을 막혀서 생기는 폐질환, 폐색전증을 의심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은 사실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냐? 예. 사실 움직이지 않아서 고여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내려서 걷는 거, 비행기에서도 그래서 복도를 걸어 다니거나 네네네. 아니면 버스 같은 거 오래 타더라도 휴게소에 내렸을 때 자꾸 걷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리에 앉아서도 발등을 당긴다든지 아니면 발을 살짝씩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다리를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서 혈액순환이 조금 더 잘 되게 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예.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질환, 고위험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혈액이 좀 더 잘 눌려서 예. 정맥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압박 스타킹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네. 예, 네.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혈전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네.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연유 심장 증후군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좀 심각하고 무섭게 들리는데. 그렇죠. 연유심장증후군은 사실 이제 질환으로 돼 있다기보다는 단기간에 이제 짧은 기간에 고지방식을 하고 복음을 했을 때 생기는 심장 질환을 얘기하고요. 예. 심근경색이나 뭐 아니면 부정맥, 심부전 같은 질환이 이제 이후에 연유 이후에 폭음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걸 얘기하고요. 보통 갑자기 음주량이 많아지거나 할 때는 이가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알데하이드라는 그 복성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예. 이게 결국 심장의 수축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부정맥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심부전 같은 이런 심장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연휴 후에 가슴 통증이 생기거나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거나 숨찬 증상이 생긴다면 예.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심장 질환은 당연히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거고요. 예. 예방을 하는 방법은 당연히 폭음을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너무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술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네.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명절에 네. 기름진 음식도 또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이미 많이 드셔가지고 속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네. 남은 명절 음식 어떻게 하나 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 저희 옛날 이제 음식들이 우리 전통 음식이 사실 예전에 잘 못 먹던 시절에 좀 좋은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좀 기름지고 기름 튀기고 볶고 평소보다 고기도 많고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체중도 들고 뭐 그런 분들 많아요. 거기다 이제 또 스트레스도 받고 하고 나면 더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사실 조심하시는 게 좋고 명절 음식이 참 아깝지만 지금 좀 많이 먹고 불편한 상태에선 당장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요즘에 사실 냉장 시설들 잘 되어 있으니까 보관했다가 조금 더 증상이 개선이 된 다음에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이젠 사실 음식이 많으니까 준비할 때도 또 준비를 많이 하면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근골격 질환이나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준비해서 먹을 만큼만 준비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할 네. 때부터 적절히 좀 네. 하는 것도 예, 좋은 네. 아이디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나온 음식 드시지 마시고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네.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절 지나고 나서 명치가 좀 답답하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증상 같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앞에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때문에 정말 체하거나 위장장애가 생긴 분도 있지만 사실 가족들끼리 만나서 관심으로 했던 얘기가 네.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이후에 이런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화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거리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특히나 취업이나 그다음에 진로 여러 가지 또 결혼이나 또 이후에 출산 관련해서 이런 문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문제로 서로 스트레스를 본인이 받았다 그런 게 있다면 좀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 관심이었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가족에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돼서 계속 우울하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도 받고 예. 짧은 기간 약물 치료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또 만약에 수면 장애까지 이어진다면 더 길게 증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좀 며칠 동안 오래 보면서 주고받은 말들이 쌓여가지고 네.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명절 증후군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 또 다른 질병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거 빨리 좀 잘 풀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빨리 나의 생활 리듬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잠을 또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하고 평소 취침보다 1시간 정도는 좀 일찍 자서 네. 취침 시간을 늘리는 게 일단 생체 리듬을 찾는 데 가장 필요하고요. 또 술이나 회식 같은 이제 내가 좀 먹었던 것도 많으니까 이런 음식도 좀 간단하게 먹고 네. 저녁에는 조금 더 휴식을 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게 휴식만은 아닙니다. 동적 휴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이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 보면 오히려 생체 리듬을 찾는 데 더 어렵기 때문에 예.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하거나 요가, 명상 같은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휴식을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내가 혼자만의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휴식을 하는 방법이 빨리 생활 리듬을 찾는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혈액순환도 잘 되고 산소가 더 여러 장기에 이제 공급이 되면서 예. 젖산이나 암모니아 같은 이런 피로 물질을 더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또 가벼운 무리가 되지 않은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 같은 게 좋겠고요. 또 규칙적으로 휴면 패턴 갖는 것, 또 반신욕이나 조욕을 해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피로하다거나 아니면 좀 우울하다 이래가지고 더 누워 있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예 들리고요. 그러면 혹시 움직이는 게 또 좋다고 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증상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까? 먹어서 푸는 방법도 있나요? 아, 네. 일단은 우울하시거나 특히 술을 많이 드셨거나 네. 또 우울하거나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 비타민 섭취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B, C 이런 걸 좀 많이 드시는 예. 게 좋은데요.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토마토, 뭐 바나나, 호두, 시금치, 아몬드 같은 게 좋고 이게 빠르게 비타민 B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열량도 좀 낮기 때문에 고지방식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그런 걸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다. 또 피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좋아지는 데도 도움이 되나요? 되죠. 아,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오늘 먹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많이들 이제 며칠 동안 급하게 많이 드신 분들 계실 텐데 아 이거 체중이 늘어나는데 어떡하지 이거 고민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좀 빨리 빼려면 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명절 시작 전에 환자분들 만나면서 명절에 너무 잘 드시고 오시지 마세요 이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네. 그러기 쉽지 않죠. 저도 그렇죠. 명절에 잘 먹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가족들하고 만나면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니까. 근데 사실 요때 특히 많이 먹은 거는 우리가 빨리 먹은 당이나 열량, 과도한 열량은 글라이코겐 형태로 간이나 이제 근육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먹거나 여기서 더 누적이 되면 얘를 지방으로 바꿔서 정말 살이 되는 거거든요. 오. 지금 만약에 내가 평소보다 열량 섭취가 많았다. 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오늘부터죠. 며칠 동안 평소보다 열량을 좀 줄여서 먹는 거, 또 활동을 좀 늘려서 쌓여있는 글라이코겐을 빨리 소모하면 체중, 지방으로 저장이 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이번 주가 중요한 시기고 지금 조금 는 거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쓸 수 오. 있다라고 생각하고 운동 많이 하시고 열량 낮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지방으로 바뀌기 전이니까 며칠 안에 빨리 운동을 하면 살이 안 찔 수 있다. 네, 예, 그렇죠. 이 말씀이시군요. 아,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명절 증후군도 그렇고요. 그리고 명절에 찐 살도 그렇고요. 이거 몸을 빨리 움직여가지고 다 해소하시는 게 네.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자병원 가정의학과의 허양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